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지혜입니다. 오늘 다행히도 코스피가 3,600선을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래도 호재에 반응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면서 그쪽으로 반영할 수 있는 관련주, 제약바이오, 2차전지 관련주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그 걱정이 됐었던 조선 섹터는 반등세를 보이더라고요. 또 모건 스탠리가 한국 K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또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 보수적인 매체가요. 일단 원자력, 방산, 피팅, 그런 전력망, 슈퍼사이클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주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대표적으로 시장 상승, 리딩 섹터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지나고 나면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아닐까 하는데 어김없이 오늘도 하나 나왔죠. 미국이 중국의 식용유를 구매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대두 구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에이펙 정상회담 전까지 이러한 시그널은 계속 어떻게 보면 불편한 요소가 될 수 있고요. 더불어 한쪽에서는 반도체 AI 역시나 고성장세를 이어갈 건데 가끔씩 조정의 빌미로 거품론, 버블론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오후장까지 그 기세가 이어졌으면 합니다. 자, 이 시황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후에 앵커 브리핑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우리 시장 10시 2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어제의 하락에 오늘은 다시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대 강세고요. 코스닥도 함께 올라주면서 오늘 시장 상황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3,600선 위로 올라와 줬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상황, 업종별, 종목별 상황,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이 하락이고요. 초록불이 상승입니다.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초록불 켜낸 종목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 안에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6.73%가량 튀어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미국의 가스터빈 수출 계약 그리고 어제자로 KB증권에서 이 가스터빈 수출 앞으로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고요. 이에 따라서 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내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오늘 8만 원 선도 넘어서면서 52주 신고가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8만 1,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6% 넘는 강세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외의 종목들 보자면요. 오늘 반도체 투톱은 엇갈린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좋은 호실적을 발표했던 삼성전자,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4%가량 빠지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그래도 1.42%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1위를 다시금 되찾았다라는 소식도 함께 나왔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오늘 0.61%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간밤 엔비디아가 오라클과 AMD의 대형 계약 소식에 엔비디아 주가는 4% 넘게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SK하이닉스의 투심에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0.61%가량 하락하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조선주들도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중국이 하나오션 미국 자회사에 제재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하나오션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었는데 오늘 다시금 반등에 성공하고 있고요. 이러한 제재가 어느 정도 하나오션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잇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오션 2.5%가량 오르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2.57%가량 상승, 삼성중공업도 오늘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도 0.71%가량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조선주 쪽으로 다시금 투심이 붙으면서 마스가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인식이 퍼졌다라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력 설비주도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효성중공업이 7.78%가량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해냈고요. 현재 시간 7.78%가량 강세 탄력 붙고 있습니다. LS일렉트릭도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도 1%대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주 같은 경우에는 이 3분기 실적 기대감이 강하게 붙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북미 노후화된 전력에 대한 수요, 이 점이 계속해서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도 계속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전력 설비주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은행과 증권주들도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은행주들 KB금융지주가 2%대 강세고요. 신한금융지주도 2.49%가량 상승, 하나금융지주도 1.54%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간만 미증시에서 뉴욕 3대 은행, JP모건이라든지 모건스탠리라든지 시티은행까지 일제히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 안에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거래대금, 증시 거래대금의 증가로 인해서 증권주라든지 은행주들의 상승 오늘 눈에 띈다라는 점 체크해드리고요. 메리츠 금융지주 1.63%가량 상승, 미래에셋증권도 1.7%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금융섹터, 이 삼성생명보험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초록불 켜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7.89%가량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3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 90%가량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또 여기 미국의 지금 상원의 이 생물보안법이 계속해서 수혜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함께 합쳐지면서 오늘 7.89%가량 튀어오르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도 함께 열어보시죠. 코스닥 시장도 오늘 지수 자체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초록불을 켜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더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제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엔터주들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SM엔터 1%가량 하락, JYP엔터도 1%, YG엔터테인먼트도 2.5%가량 빠지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증권가에서 이 엔터주들 계속해서 중장기 성장 모멘텀 유효하다라면서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고요. 이러한 전망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엔터주들에 대한 흐름은 앞으로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일단 리노공업 1.93%가량 오르고 있고요. 심텍도 2%가량 강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로봇 관련주들 튀어오르고 있는데요. 하이젠 R&M 21%가량 튀어오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37%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로봇주들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 탄력 붙고 있는데요. 하이젠 R&M이 21%가량 튀어오르고 있다는 점 굉장히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종목들 보자면요. 제약 바이오 안에서는 일단은 혼조세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휴젤과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이 하락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 클래시스에 대해서 목표가를 낮춰 잡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이 실적에 대한 부담감 지금 1.8%가량 하락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2%가량 오르고 있고요. ST팜과 동국제약은 현재 오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일단 오늘 상승 출발을 해줬던 코스피 코스닥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오름폭을 점차 키워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가 지금 1.2%가량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장 초반보다 지금 더 약 30포인트가량 올려내고 있고요. 지금 전장 대비해서 42포인트가량 올라왔다라는 점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3,604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0.72%가량 강세입니다. 85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200 보시면요. 1.14%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안에서 상승이 눈에 띈다라는 점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일단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이 순매도로 출발을 했는데 현재 시간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10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다라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기관도 1,800억가량 사들이고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지금 순매수로 전환됐다라는 점이 오늘 오후장을 끌어올릴 동력으로 작용할지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 2천억가량 팔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지금 7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만이 쌍끌이 순매수가 현재 시간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코스닥 시장을 팔고 있다는 점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다행인 거는 조선주가 반등해서 이 힘이 조금 더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제 좀 직격탄을 고스란히 받은 그런 섹터가 또 조선, 그 때문에 또 전체적인 시장이 많이 흔들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조선 배들에 대해서 이팡 수수료를 이제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거세게 비판하자 중국 쪽에서 그게 좀 마땅하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오션이 사실 미국과 우리나라가 조선 관련해서 협력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마스가의 상징적인 기업인데 이쪽에 태클을 걸었었습니다. 하나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한다. 그런 이슈가 불거지면서 어제 시장 전반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데 새우등 터지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피를 흘리는 우리 시장을 아마 목격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급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죠. 하지만 오늘 이제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미국 쪽이, 중국 쪽이 우리나라도 뭐 슈퍼 그 301조 관련해서 미국 법 조사에 우리가 연루가 되면서 자신들의 자국의 이익이나 여러 가지 안보를 위협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301조 같은 경우에는 뭐 해당 국가가 불공정 무역하면 관세를 때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조사에 가담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하나오션 관련해서 미국 법인 5곳을 상징적으로 제재하는 흐름들이 있었다라는 게 어제 시장의 이제 주요 포인트 리스크의 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 이슈 나온 이후에 시장이 급락했었고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오늘 아침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로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어제 7% 가깝게 급락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한 2에서 3%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조선 섹터로 봤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가 뭐 미국과 유럽 쪽에 수출을 더 많이 하고 그쪽과 연관이 돼 있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1% 안팎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영향도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자체적으로도 공급망이 그렇게 우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납기나 인력 문제가 있어서 거래 차단을 했을 때 자신들도 힘들어질 가능성 그런 부분 때문에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게 사실 어제 뭐 장 마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나온 상황으로 오늘 아침 증권사 리포트나 그리고 이렇게 해외 매체하겠지 CLSA 같은 경우에도 조선주 급락 너무 시장이 과잉 반응한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급락할 때 매수 기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어저께는 어떤 시그널인가? 이제 우리가 에이펙 정상회담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테이블에 함께 올랐을 때 사전에 좀 치고 받는 우리가 이 정도로 예민하니까 좋은 협상 카드를 꺼내라라고 지속적으로 외교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에 일단 불과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견제 카드다. 이렇게 문구를 써놨고요. 그럼 전반적으로 조선주 많이 떨어졌을 때 사실 그럴 때 좀 담을 수 있는 기회 그게 어제였지 않나 또 이런 한편으로 오늘 반등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CLSA는 우리나라의 조선주의 탑픽을 HD 현대중공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근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HD 현대중공업을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꾸 그런 해외에서 이런 종목을 언급을 하니까 더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매수 유지 탑픽이고 매수 유지는 향후 주가가 한 10% 정도 뛸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매수 유지를 썼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1만 3천 원이고 뭐 여러 가지 믹스 수익성 개선에 여전히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역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같이 매수 유지한다라는 탑픽 종목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어쨌든 수주도 증가하고 실적도 회복되는 국면에 K조선의 힘 막강하고요. 워낙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마스가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꼴사납게 생각을 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예전부터 표시를 했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좀 단단한 K조선의 흠집내기가 아니었나 그런 이벤트로 지나가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아침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가 중론이었다는 거 그 부분 해외 이슈까지 살펴 좀 드렸고요. 두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어떨런지 일단 오늘 2에서 한 3%대 반등세 절반 정도 되돌릴 흐름들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상상인증권 아침에 리포트에 괜찮다 결론적으로 얘기했고 목표 주가도 12만 원으로 유지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산 선박 부분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것과 우리나라가 이제 소형 위주고 이제 원양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그러니까 리스크에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3분기 영업이익은 전망치를 좀 소폭 하회할 것으로는 보여요. 근데 일단 왜냐하면 환율도 우호적이었고 성과 같은 경우에도 배 잘 만드니까 수요가 이제 붙으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성과도 괜찮.
괜찮은데 일회성 비용 부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오션의 자체적인 그런 느낌이라서 이런 게 이제 제외가 되면 나중에 또 반등 여력도 있겠죠. 일단 300억 원의 임단협 경력금이 일회성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1인당 한 500만 원 정도로 좀 책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9월에 좀 빌미스러운 좀 이슈가 나왔습니다. 산업재해 충당금 이런 부분까지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3분기 같은 경우에 그리고 앞으로 나올 그런 전망치 이런 부분이 살짝 낮아졌다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K조선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상선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함정 모멘텀도 좀 유효하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 게 대만에 그 굉장히 탑 해운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양밍인데 그쪽에서 컨테이너선 수주 이슈 있고요. LNG선 그리고 VLCC 뿐만 아니라 초대형 이제 운반선이겠죠. LNG 운반선 또 지속적으로 수주한 그런 흐름도 잡히고 있는 거고요. 미국 쪽 필리 조선소의 수주는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상선, 함정 시장,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선제 대응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호주에 또 유명한 오스탈 기업이 있는데 거기 지분을 일부 좀 획득한 흐름들 여기에서 그 호주 기업의 지분을 획득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해당국의 뭐랄까요 허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언급이 됐고요. 특수선 수주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지고 있는데 캐나다 잠수함 등 이런 부분에서 좋은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뭐 어제 많이 7% 가깝게 급락을 해서 그런 이슈가 있었지만 그래도 반등의 모멘텀은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시고 목표 주가 12만 원을 유지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삼성전자 얘기를 좀 했는데요. 다시 한번 뭐 복습하면서 목표 주가가 12만 원짜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였습니다. 여러분 어제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잖아요. 분기 매출은 처음으로 이 숫자가 나왔고 영업이익도 한 10조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예상 외로 12조 이상 나왔고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19% 올라서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제 확정 실적 때 이런 게 나오거든요. 잠정 실적 때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6조 정도 예상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걸 좀 예상을 한 거예요. DS와 그리고 모바일 쪽에서 선방을 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했고요. DS 반도체 산업인데 7조 3천억 원을 예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모바일 쪽은 3조 5천억 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D램 강하고 낸드 따라오고 파운드리 괜찮은데 일단 D램과 낸드 같은 경우에 평균 판매 가격 ASP가 전 분기 대비해서 10% 중반으로 뛸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익성이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HBM 출하량도 전 분기 대비해서 96% 증가하는데 거의 100% 수준인데 HBM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걸 반영해서 썼더라고요. 그리고 아픈 손가락이었던 파운드리 적자로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가동률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적자폭이 많이 축소되는 흐름으로 반도체 쪽에서 7조 이상이 나올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DX라고 모바일 쪽도 선방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스마트폰 매출, 이익,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도 아무래도 이제 플래그십 모델이다 보니까 비싸게 팔잖아요. 그에 대한 수익성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있고 가전 있고 이제 전장, 하만 이쪽 이렇게 예상을 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 12만 원으로 제시했는데 4분기 이제 관전 포인트 이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D램 시장에서 사실 그 2분기에 SK 하이닉스의 전체 메모리 시장의 D램 시장 점유율을 좀 내줬던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걸 3분기에 다시 한번 탈환을 했습니다. 연이어 4분기 역시 1위를 유지할 것인가 그 가능성 중요시 된다고 했고요. 뭐 서버 DDR5나 이 SSD 수요도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컨벤셔널 D램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D램을 얘기합니다. 그거와 HBM 수익률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고 하는데 워낙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 같이 가격을 좀
좀 세게 부르는 거고 디램은 뭐 최근 많이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요가 붙으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벤셔널, 일반 디램의 가격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HBM도 좋고 일반 디램도 좋고 그러니까 이 수익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양측에서 잘해주니까 그게 긍정적인데 4분기도 이어질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다라고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공급자의 위치에 있는데 훨씬 갑의 입장이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이다. 결국 목표 주가 12만 원으로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수대를 놓고 과거 역사상 어떤 패턴이 있었는지 그에 따라 지금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글을 제시한 아침에 리포트가 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하나투자증권의 골자는 그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2021년 1월과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때와 유사하냐라고 봤더니 2021년 1월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 괜찮았거든요. 근데 실적까지 붙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는데 실적까지 잘 나와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동반 상승의 장이었거든요. 이때의 패턴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전략이었고요. 그때 이제 당시 3천선 돌파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었죠. 근데 3천선을 돌파하기 전에 굉장히 반도체가 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천선 돌파하고 나서 반도체 다음에 운송과 소비재가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올해 연말까지는 강할 거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데이터를 돌려봤더니 한 분기 정도, 1분기 정도 추가적으로 강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이 코어의 힘은 역시나 반도체에 있을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의문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모멘텀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실적 추정치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증권사들의 그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는 마당에 반도체는 연말까지 코어의 힘을 갖고 우리 시장을 주도해 줄 수 있는 탄탄한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2021년도와 같이 3천선 돌파한 이후에는 운송과 소비재로 갈까에 대해서 하나투자증권은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0 돌파 이후에 반도체 다음에 운송과 소비재도 주목을 하라라는 부분이었고요. 이제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기계, 조선 이런 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고가 저항선이 좀 두터워서 변동성 관리는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운송, 자동차, 화장품, 의류, 호텔, 레저 이쪽 섹터가 있는데 이쪽 섹터에서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을 고르는 게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차 전지 섹터 최근 반등하면서 레버리지 ETF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코덱스 2차 전지 레버리지 ETF였나? 거의 장이 무너지는데도 9에서 10%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어쨌든 2차 전지 2달 반등하면서 패턴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들,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올해 연말까지 반도체는 코어의 힘이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을 물고 왔습니다. 1조 이상의 계약을 좀 해냈다라는 부분인데 6,700억 원, 연평균 1,700억 원이고요. 음극재를 이제 수주했는데 고객사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죠. 이제 공시 위반이 되니까. 그런데 기사에서 보면은 글로벌 자동차사, 근데 그게 새 고객사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언급은 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4년간 공급될 예정이고요. 지금 미국이 중국산 흑연재 이거를 수출을 이제 통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대 160% 관세 부과되면요. 사실 우리 K 배터리에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음극재 시장이 중국이 1위부터 10위까지 다 석권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버리면 우리나라가 치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중국산 단가가 비싸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에서 그 데이터는 좀 넣어놨습니다. 음극재를 만드는 기본 원료가 또 흑연이라는 점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데 포스코 퓨처엠은 일찍부터
탈중국 밸류 체인을 좀 구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인상흑연이라고 해서 인조흑연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조흑연에 그리고 좀 가공한 인조흑연인 구형흑연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천연흑연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비책도 포스코 퓨처엠이 해냈습니다. 일단 인조흑연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를 통해서 아프리카산 원료를 확보 중이다라는 게 있는 상황이고요. 구형흑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거의 싹쓸이하고 있는 시장인데 어쨌든 그런 탈중국 밸류체인 구축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생산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서 훨씬 K 경쟁력이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에 대한 그런 제품이 비싸지면 K 경쟁력,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비등해지니까 협상력이 있고 이러면 시장 지위가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 어쨌든 이런 부분은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데 우리 K 배터리 관련 소재주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이었는데 한국투자증권은 2차 전지 소재 음극재, 뭐 흑연 이런 건 소재잖아요. 근데 중립을 그냥 유지했더라고요. 이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 최근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팔로우하면서 중요 이슈 있을 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600선을 지키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 어제 좀 아픔을 좀 딛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님과 함께 알아볼게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 시장을 항상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미 시장의 답을 알려줬잖아요. 왜 알려줬느냐? 5,000포인트를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투자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불신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살짝만 밀리면은 또 늘 하는 얘기 그죠? 금융위기 온다 어쩐다 이러는데 이 주식이라는 거는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사이클 이렇게 어떤 여러분들께서 이 파도를 잘 타시게 되면은 수익 구조를 상당히 높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 미국 시장의 트럼프의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시장을 이렇게 좌지우지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 시장이 훨씬 더 미국 시장보다 좀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도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할까 그저 이렇게 곤두세우면서 잠을 설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 지금 이 우리 시장에 들어와 있는 시장을 주도하는 그 머니가 그죠? 미국 시장에서 어떤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돈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와 관련성이 있는 자금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움직인다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그죠? 위축된 마음을 갖는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시장은 그와 다른 어떤 자금들이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시장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믿고 조정 시에는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 지금 보면은 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이 하락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하셨다면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면 어제 제가 뭐 말씀드렸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푹 빠질 때 매수하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벌써 오늘 주당 5,000원, 6,000원 이렇게 나와. 100주만 사도 수익 구조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어떤 사이클을 좀 잘 활용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이 그런 어떤 패턴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팔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심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리고 이게 시장이 상승할 때는 오히려 상승할 때가 시장이 더 위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며칠 전에처럼 푹 빠지면은 고점 대비해서 많이 팍 빠져버리기 때문에 위축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라인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약간 전천후 매매가 필요하다. 빠질 때는 내가 어떻게 하고 사이클을 어떻게 타고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오늘 시장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지금 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내일 소송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약간 아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강하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외인들의 매도가 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어떠냐면 약간 그 라인에서 좀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금 보면은 로봇주들이 어제에 의해서 오늘도
오늘도 로봇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어제는 보면은 로보티즈가 움직였지만 오늘은 뭐 KNR 시스템이라든지 하이젠 RMM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좀 약간 대장 성격을 가지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로봇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모멘텀에 의해서 지금 움직인다면은 지금 이 로봇과 관련한 이런 애들은 그렇게 큰 모멘텀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제 미래의 어떤 그런 가치로서 이렇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지금 로봇들이 전부 다 시소를 타면서 한 바퀴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처음에는 누가 상승했다가 그 다음에는 어제는 누가 했다가 오늘은 뭐 이렇게 그죠. 지금 대부분 차트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하이젠 RMM, KNR 시스템, 그죠 한라캐스터 이네들 보면 차트 전부 다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은 지금 또 약간 보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시장이 살짝 좀 해치성으로 막 이렇게 움직일 때 어제도 보면은 오늘은 뭐 대두 관련한 종목들이 나왔지만 어제는 히토리라든지 미중 갈등 관련해서 지금 오늘 대두 관련한 종목도 아침에 템표가 상한가를 치고 지금 시소홀딩스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조금 위축될 때는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기술적 흐름을 보시면서 이렇게 좀 한번 방향성을 찾아보시고 저는 어제 제가 그 두산 에어빌리티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긴 안목에서 좀 기술적 흐름 그리고 앞으로 좀 추세대 파동이 더 나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종목으로는 저는 알테오젠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지금 보면은 코스닥 시장은 많이 거래소 시장은 많이 상승을 했어. 그렇지만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뭐 700, 800에 머물러 있는데 저는 이 코스닥 시장도 충분히 1000포인트를 넘어선다고 보거든요. 많게는 1500, 2000포인트까지도 이제 이 우리 시장이 5000포인트를 간다면 코스닥 시장 역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어떤 레벨에서 코스닥 시장에 움직일 수 있는 애는 누구냐면 알테오젠 아닙니까? 그죠? 시총이 가장 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금 여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걸 너무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그죠?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밀릴 때마다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 시장이, 이 코스닥 시장이 지수를 딱 살릴 때 저는 종목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분하게 한번 보는 전략 말씀드려 봅니다. 네, 이난희 파트너님의 오늘의 공략주는 알테오젠이었습니다. K 제약바이오의 굉장히 강력한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승부를 던지는 그런 알테오젠 앞으로 추가 상승 여러분도 잘 판단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난희 파트너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확신이 이난희 파트너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확신이 있다면 흔들리는 장에서도 덜 불안할 것 같거든요. 확신이 설 수 있으려면 경제를 잘 판단하는 안목이 중요한데 돈을 벌 수 있는 전략 바로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식용유 및 기타 교역 품목과 관련된 중국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트루스 소셜에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지 않아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는 경제적 적대 행위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식용유를 자급할 수 있다며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양국은 내달 10일 관세 휴전 만료와 이달 말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화와 제재를 오가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중국 선박에 톤당 $50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했고 중국도 미 선박에 맞불을 놨다. 또 중국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고 미국은 기존 55% 관세에 100%를 추가하며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예고했다. 히토류 배터리 AI 반도체로 번지는 이 무역 전쟁은 사실상 기술 냉전의 2라운드로 식량 에너지까지 확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시중에 돈줄을 조이는 양적 긴축 (Quantitative Tightening) QT가 곧 끝날 수 있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14일 필라델피아 연설에서 은행 시스템의 준비금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하면 자산 축소를 멈출 것이라며 그 시점이 몇 달 안에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양적 긴축은 연준이 보유한 국채나 주택저당증권의 만기가 돌아와도 새로 사지 않는 방식으로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정책이다. 코로나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푼 양적 완화의 반대 개념이다. 연준의 자산 규모는 2022년 약 9조 달러에서 현재 6조 6천억 달러 수준으로 줄었다. 파월 의장은 너무 빠른 긴축은 시장 불안을 부를 수 있다며 2019년 단기금리 급등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타이트하다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중국 증시는 오늘 상승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이펙 정상회담 앞두고 미중 간에 굉장히 날카로운 신경전이 지속이 되고 있어서 변동성은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 상승했지만 오후에 하락하는 흐름들 좀 나타나고 있었는데 오늘 그래도 반등하면서 출발하는 상해 증시 3,866선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뭐 가뜩이나 미국이나 중국 눈치를 봐야 되는데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 때문에 자꾸 우리가 좀 휘둘리는 것 같아서 약간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그래도 오늘은 1%대 양시장이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돌아와서일 건가요? 뭐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한 부분이 많은데 돈 되는 전략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오늘 급락이 이어지지 않은 장에 만나서 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반도체 차익 실현, 그동안 상승에 대한 고점 부담 이런 부분들이 물려서 급락의 빌미가 된 것 같은데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야지 오늘 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사실은 삼성전자가 역대급 서프라이즈 정말로 기다려오던 특히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더더군다나 기다렸던 호재였는데 실적이 예상치보다 20% 이상 잘 나오면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 소위 루머에 사서 뭐 뉴스에 팔아라는 것처럼 실제로 숫자 나온 다음부터 오히려 이제 주가가 밀리는 현상, 또 중국에서 이제 한화 오션 관련된 자회사들 또 제재 얘기 나오면서 이제 오후에 많이 밀리긴 했는데요. 사실은 최근에 냉정히 보면 우리가 또 많이 올랐어요. 여전히 연초 이후에 전 세계에서 1등 수익률을 내고 있는 나라고 증시고 또 저희가 1등 수익률이에요. 네. 우리가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예,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압도적인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에 비교할 만한 베트남 정도인데 베트남은 우리보다 한 4분의 1 정도 규모가 되게 작아서 예. 사실은 의미 있는 규모라고 볼 수는 없고 우리하고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데가 독일 뭐 이런 데인데 독일이나 뭐 영국 이런 증시에 비해서는 우리가 지금 수익률이 한 3배? 굉장히 잘하고 있네요. 네, 지금. 우리나라 매우 잘하고 예. 있습니다. 물론 예. 작년에 꼴찌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기저효과? 네네, 기저효과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예. 어쨌든 정고점을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차트가 열려 있지만 우리가 보통 증시를 볼 때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과하게 많이 샀느냐, 과하게 많이 팔았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투자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RSI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 상대 강도 지수인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숫자가 70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거는 과매수 구간이다. 예. 30 이하로 내려오면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시장이 지금 너무 과하냐, 약하냐 이걸 이제 표시하는 부분인데 지금 가장 이것이 지금 보시면 지금 최근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70이 넘어가서 지금 꽤 한 2, 3개월을 지내고 있죠. 그런 과매수 구간이네요. 그렇죠. 예. 사람들이 상당히 좀 과열 양상이 분명히 있는 것. 소위 이제 수급 차원에서는. 두 번째로 이 정도가 언제 있었느냐? 2001년 7월 고점 우리가 전고점 찍었을 때 그때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 쉽게 그냥 여기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계속 우상향
가기는 쉽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구간에 와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에 이제 이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좀 반응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비교해 볼 게 2021년은 그때 저 과매수 구간 이후에 주가가 꽤 많이 빠졌었죠. 네. 2022년으로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거의 1년 반을 쭉 빠졌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수배의 가장 큰 차이는 당시에는 국내에는 개인과 기관이 많이 사줬지만 당시에는 거기다 대고 외국인들이 엄청 팔아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시점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코로나19 이후에 그렇죠. 우리가 예. 그때 사실은 2021년 7월까지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올라갔던 시장이었거든요. 네네. 우리가 격하게 올라갔기도 했지만 너무 급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때 오히려 빠져나가는 그런 구간이었거든요. 차익 실현했군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당시에는 외국인들의 시장 점유율, 지분율이 많이 빠졌었던 구간입니다. 하지만 최근은 같은 과매수 구간이니 하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4개월 연속 순매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국내도 사지만 외국인도 같이 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2021년도 이후에 소위 이제 그 과매수 구간 이후의 대응이 좀 많이 다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은 사실은 보통 이러고 나면은 가격 조정이 나오든지 기간 조정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오고 당시에는 이제 기간 조정이 상당히 격했는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에 그런 수급만 놓고 보거나 또는 기업들의 이익을 잘 내는 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잘 내는 걸 보건데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일 가능성이 좀 더 크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거기에 있어서는 변동성은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또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일명 차트를 잘 보신다고 하는 분들이 70과 30을 중요시하는데 70 위면 과매수, 30 밑이면 과매도인데 지금 70 위니까 과매수 구간이긴 한데 21년도와 다른 건 외국인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예. 부분으로 그러면 단기 고점 딱 찍고 하락 추세를 이어간다는 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네, 그때는 네. 사실은 고점 찍고 주가 네. 꽤 많이 밀렸잖아요. 한 1년 반 동안. 그런데 그 정도로 당연히 좀 어느 정도 밀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의 조정의 강도가 그 당시만큼 세일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부터 이제 대표님 만나서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조선 마스가에 대한 위협을 지금 단기적으로 어쨌든 어제 하나오션이 한 7% 가깝게 급락한 이후에 오늘 속보 절반 가까이 이제 반등은 들어오고 있고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 섹터 관련해서 좀 반등세 들어오고 있는데 워낙 중국이 미국과 우리나라가 손잡고 조선 협력하는 마스가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예전부터 표시해 와서 괴롭히지 않을까 우려는 되거든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이건 중국이 우리나라의 개별 기업을 상대로 제재를 한 건 처음이죠, 사실상. 예, 이렇게 딱 찍어갖고. 하나오션 미국 자회사 5곳 딱딱 이렇게. 너 해서 5개 예, 이렇게 예, 딱 한 거는 상당히 좀 의미심장해 보이긴 합니다. 네. 다만 뭐 사실은 그러니까 소위 실질적인,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걱정이 되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줄 거냐? 왜냐하면 그럴 가능성은 그러니까 타격이 대상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타격을 입으려면 중국하고 뭔가 거래가 많았는데 그걸 뚝 끊는다 뭐 이러면 그럴 일이 있는데 사실은 그 하나의 그 5개 자회사 당장 오션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회사들은 다 미국에서 미국과 거래하는 회사들이고 규모도 매우 작고 당장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의미 있는 영향은 없고요. 다만 오히려 이제 중국이 일종의 이제 경고 신호를 준 거죠. 너무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정 분야가 미국에 붙어 있고 그것 때문에 중국이 위협을 받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라는 얘기를 분명 하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이슈가 좀 더 강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공급망이 불안하다면서요, 그들이? 네네네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그러니까. 조선 분야가 중국이 어쨌거나 시장 전체 점유율로 놓고 보면 50%가 넘는 세계 1등, 우리나라가 30% 2등, 그다음에 일본이 10에서 15% 3등, 뭐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거의 사실 중국과 우리나라가 거의 싹쓸이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미국이 제일 아킬레스건이 지금 이 하늘에서는 미국이 앞서 있는데
바다에서는 이 해군력이 완전히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네네네. 아시겠지만 배의 소위 군함의 척수가 지금 상황이면 제가 알기로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 확실히 그 미국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 아쉬움, 너무너무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고 중국에서는 잘 벌려놨는데 한국 때문에 쫓아온다. 여기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거꾸로 말하면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역으로 지금 그 관세 협상을 앞두면서 너무 퍼주기식, 너무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는 소리고 마스가를 낼 게 아니라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약간 이걸 정말로 우리의 그 확실한 협상력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네. 측면에서는 그걸 중국이 어찌 보면 증명해 준 건 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미국한테 좀 뻑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중국이 이렇게 우리 하는 거 보면 너희들이 아쉬운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를 전화위복의 기호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처럼 이제 단기간 뭐 심리적으로 주가 변동성은 있을지언정 이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 미중 갈등은 결론적으로 이거는 이제까지는 변수였는데 이제 상수로 놓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앞으로 늘 있을 거고 이거는 설사 트럼프 정부에서 민주당 정부로 바뀐다 하더라도 그대로 기준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만성 질환은 완치의 영역이 아니라 관리의 영역이란 말이 있습니다. 좋은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미중 갈등은 거의 만성 질환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도 일정 부분 그러려니 하시면서 관리하시는 영역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가 막 휘청일 게 아니라 사실 그 중국 그 기준에 말씀해 주시면 지금 50% 그리고 우리가 30%인데 1등이 2등을 견제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너무 미국한테 쫄지 말고 당당하게 무역 협상 카드로 내세울 수 있는 자존심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역으로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계속 이런 문제가 터질 것 같으니까 이제 상수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한 4시쯤에 이제 이슈가 또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미국 대두 중국이 안 사주니까 식용유를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기도 하니까 거기 거 안 쓰겠다라고 하면서 뭐 식용유가 얼마나 큰 그게 될지 모르겠으면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걸 좀 피해갈 수 있는 안전지대는 필요한데 뭐 그런 게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네. 시장에서 안전지대로 딱 그 택이라는 거는 딱 하나죠. 한 글자입니다. 금입니다. 금. 그 역시 안전 자산으로 역할. 네. 사실은 이제까지 안전자산을 우리가 그 대체로 봤던 게 달러. 네. 그러니까 달러 표시 그래서 미국 국채였죠. 뭐 이런 것들에 투자도 많이 했었고 실제로 아니면 이제 새롭게 이제 부상한 것이 그러니까 디지털 골드라고 불리는 차세대 금이라고 하는 이제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연초에도 보면은 미국 S&P 500보다도 금이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지금 그리고 역대급으로 지금 50% 넘었잖아요. 4,000 예, 지금 4,200 찍고 예. 지금 또 뭐 움직이고 있는데 예. 은은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월가에서는 최근 2, 3개월 동안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용어가 있는데 소위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는 네.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표현으로 하면 가치 하락 거래, 평가 절하 거래. 이게 이제 이게 그 유래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아주 옛날부터 거슬러서 로마 시대 네로 황제 뭐 이럴 때부터 나왔던 말입니다. 그래요. 오래된 역사가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네. 당시에는 금화 은화로 거래를 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금화 은화로 하는데 이게 로마가 이제 재정이 부족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기다 뭘 조금씩 타는 거예요. 불순물을. 네, 불순. 그러니까 그 은화는 구리를 섞고 금은 원래는 같은 양으로 10개 만들던 거를 슬쩍 11개, 12개 더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재 보면 무게재 보면은 늘 비어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을 했는 건데 최근 들어 사실은 이게 미국의 달러를 보는 것도 그렇고 뭐 프랑스, 그러니까 유로 쪽에 이제 프랑스를 보고 일본의 엔화도 마찬가지로 각국의 이게 재정, 그러니까 부채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연준이 돈 푼다 그러니까 그럼 통화 가치가 제대로 지켜질까에 대한 걱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모든 게 안전자산은 유일하게 남은 것은
금이다. 그래서 금 쪽으로 계속 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사실은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분명 아니고요. 또 쏠려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쏠려 있는 것도 있고 역으로 말하면 이것 자체는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가 사실은 우리가 이 투자하는 모든 것은 뭐와의 싸움이냐면 길게 놓고 보면 물가의 싸움이거든요. 나의 구매력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한 예로 지금 쉽게 들어두면 제가 1,000만 원 있습니다. 근데 매년 3%씩 물가가 상승을 하면 10년 후가 되면은 내 1,000만 원을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10년 후에는 7,500만 원 돼 있어요. 그만큼 물가가 무서운 거거든요. 네. 그 3% 이상의 뭔가 투자가 필요한데 그만큼 역으로 말하면 금을 표시하는 미국 달러, 금을 표시하는 뭐 일본 엔화 보면은 계속 그 나라 거꾸로 가면 금은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표시하는 각 나라의 통화가 훨씬 더 많이 들어야 하는 금과 나머지 통화 간의 그런 환율이 바뀌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놓고 보면 이거와의 싸움에 대한 고민 그런 측면에서는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부분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을 조금이라도 계속 좀 들고 가는 그러한 플레이는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 상승이라는 거는 결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데 그 우리의 받는 월급이 갈수록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맞습니다. 시대가 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안전자산으로서 금이 좀 역할을 하니까 계속 여기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네요. 결국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대표님 그리고 AI발 반도체 실적 이제는 거품론이 좀 사그라들려면 실적 데이터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마치 삼성전자 같이 이견 없으세요? 네. 예. 일차적으로는 이게 AI 투자하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 안에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우리를 따지면 옛날로 따지면 이제 서부 개척 시대의 금광 우리 맨날 생각하잖아요. 그때 실제로 돈 번 것은 금을 많이 캔 사람이 돈 번 게 아니라 청바지 팔고, 그 곡괭이 팔고, 그게 더 수혜가 예, 있었죠. 마차 팔고 이런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썼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TSMC 같은 데가 곡괭이 팔고 청바지 팔고 이런 데들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계속 잘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도 사실은 이번에 실적도 보고 내년에 대해서도 여전히 잘 나올 가능성은 좀 당장 적어도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지난 10년간 이런 AI도 AI지만 이 반도체의 투자에서 우리가 명심할 게 있어서 이 차트를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하나증권 자료인데 제가 조금은 이제 수정을 한 건데 이 녹색선, 짙은 녹색선이 이익의 사이클이고요. 결국은 저점 대비 얼마나 올랐느냐. 2016년도에는 한 200% 올랐고 20년도에는 한 100% 올랐고요.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와서 이게는 이제 한 저점 대비 한 80% 가까이 올랐던 게 2023년도 사이클이었습니다. 지금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익이 100% 갈 때 주가는 먼저 오르기 시작해서 중간쯤에서 멈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가는 먼저 시작해서 먼저 끝난다. 그래서 이익만 바라보고 마냥 들고 있다가는 그 기분만 좋고 평가할 수 있도록 나중에 쑥 많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는데 그럼 벌써 지금 그렇게 됐느냐. 최근은 연초 이후부터 랠리를 보여서 지수, 가격은 54% 올랐고 지금 이익은 지금 지난주까지 해서 한 40% 올랐거든요. 오히려 지금 확실히 이전과 마찬가지로 주가가 먼저 선반영하고 있죠. 근데 본격적으로 지금 소위 추정치들을 올리고 있잖아요. 예, 가장 빠른 건 내년도를 한 46조 보고 있다가 지금 56조 뭐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10조나 올렸어요? 10조는 이제 본격적인 낸들은 그렇게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어제는 숫자만 나온 거고 컨퍼런스 콜이 이제 한 20일 안에 다 있을 거잖아요. 그때 조금 더 애널리스트들이 과감하게 이익 추정치를 올릴 겁니다. 그 사이에는 변동성이 좀 일부 있겠지만 이 추정치와 함께 주가는 좀 더 갈 수 있다. 다만 이익 추정치가 100%, 200% 간다고 그것이 주가가 다 따라가지 않는다. 중간에 먼저 꺾인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플레이해야지 내가 평가익으로 본 거를 실현 차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중요한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금강 개발에 있어서 청바지 곡괭이가 더 예, 수익이 난다고 하면 그 청바지 곡괭이 사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현금을 갖고 이제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금 투입의 때가 언제인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존 종목을 물타기 하는 거라든지 신규 발굴하는 거든지 아니면 해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될 것 같아요. 그 투입의 시기는 언제라고 보십니까? 뭐 어쨌든 그건 타이밍은 예술이고 신의 영역이라서 알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뭐 굳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갖고 비교하면은 오히려 지금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건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오르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걸 포트폴리오로 이제 변동성이 커지니까 좀 다변할 필요에서는 안 보던 분야를 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건강관리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헬스케어. 예, 헬스케어가 이게 경기 방어주 중에서의 성장주인데 PER이 지금 미국에서 지난 50년간 항상 시장 대비 높게 거래되다가 지금은 처음으로 올해 들어서는 AI 너무 시장이 편중돼 있고 트럼프가 너무 구박하다 보니까 지금 디스카운트, 마이너스 20% 디스카운트로 거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낮아졌네요. 정말로 많이 싸졌습니다. 근데 그냥 싼 게 비슷하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좋은 시그널은 내부자들, 결국은 지금 헬스케어 기업들의 미국의 경영진들이 본격적으로 자기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라는 거. 자사주 매입해요? 예, 본인들이 사는 거. 그러면 정말 좋게 본다는 거거든요. 예.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그래서 헬스케어 분야가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예. 국내에서도 지금 연초 이후에 수익률 보면은 건강관리 분야가 그렇게까지 오르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헬스케어 ETF도 좋고 아니면 국내의 그러한 우리 건강관리 분야의 업종에 대해서도 같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래야지 포트폴리오가 치우치지 않고 변동성에 견딜 수 있는 내성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꼭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살짝 수면 밑에 있지만 고개를 들 가능성, 미국 건강관리, 헬스케어 쪽 ETF 괜찮고 이거와 뭐랄까 동조화되는 듯한 느낌의 우리나라 헬스케어 섹터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제일 좋은 건 주가 저렴할 때 사서 수익 크게 내는 거니까 그렇죠. 남들 좋은 게 아니라 나에 좋으려면 그런 흐름으로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불안한 시장에 확실한 답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표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 거고요.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오늘도 의미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식용유 및 기타 교역 품목과 관련된 중국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트루스 소셜에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지 않아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는 경제적 적대 행위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식용유를 자급할 수 있다며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양국은 내달 10일 관세 휴전 만료와 이달 말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화와 제재를 오가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중국 선박에 톤당 $50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했고 중국도 미 선박에 맞불을 놨다. 또 중국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고 미국은 기존 55% 관세에 100%를 추가하며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예고했다. 히토류 배터리 AI 반도체로 번지는 이 무역 전쟁은 사실상 기술 냉전의 2라운드로 식량 에너지까지 확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오늘의 트렌드 바로 중고 의류입니다.
예전에는 새로운 옷을 사는 게 좋았더라면 이제는 한 번 입은 옷, 그러니까 중고 의류를 사는 것이 유행인 거 알고 계셨나요? 요즘 MZ세대 사이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옷은 버리고 그 돈으로 갖고 싶은 아이템을 합리적인 가격대에 사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또 친환경 트렌드까지 유행이잖아요. 이런 친환경 트렌드도 맞물리면서 이제 중고 의류는 하나의 패션 흐름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 성장 속도도 매우 놀라운데요. 국내 중고 의류 거래액은 지난해 2조 원을 돌파했고 또 글로벌 리셀 시장은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20대와 30대가 중심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데요. 여기에 이제 기업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우선 첫 번째 기업은 무신사입니다. 무신사의 리셀 플랫폼 솔드아웃에는 이제 한정판 스니커즈 그리고 또 협업 제품들이 올라오는데요. 이렇게 올라오기만 하면 바로 매진이 될 정도로 인기가 정말 폭발적이라고 하고요. 또 정가보다 비싸게 되팔리는 아이템도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네이버 크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네이버 크림 같은 경우에는 스니커즈 리셀로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가방과 시계 그리고 의류까지 카테고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인증과 검수 시스템이 워낙 탄탄해서 소비자들에게는 신뢰를 주는 중고 플랫폼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백화점들도 이런 흐름을 보면서 같이 이런 흐름에 얹어 탔는데요. 롯데백화점은 마켓인뉴, 그리고 현대백화점은 트렌치 런웨이를 열고 중고 패션 편집숍을 운영 중입니다. 직접 검수와 세탁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상품처럼 프리미엄 제품을 중고로 재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백화점 안에서도 중고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는 시대가 도래된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포인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코오롱 인더스트리인데요. 코오롱은 패션 브랜드 오엘로 릴레이 마켓을 통해서 소비자가 코오롱 스포츠나 헤드 제품을 되팔면 브랜드가 직접 검수를 하고 재판매를 하는 이런 중고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중고 거래가 활성화될수록 코오롱의 가치 사슬도 길어지고 또 친환경 브랜드 이미지 역시나 챙겨가고 있는 셈인데요. 여기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기업은 LF입니다. LF 같은 경우에는 자체 리셀 플랫폼 리LF를 운영 중입니다. 세탁이랑 수선 그리고 품질 인증까지 직접 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신뢰를 주고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브랜드 가치를 한 번 더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중고는 이제 낡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힙한 선택입니다. 예전에는 낡아서 버리던 옷이 이제는 돈이 되고 트렌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내일 저는 돈 되는 트렌드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저도 LF 옛날에는 좋은 종목이었는데 저도 저 코너 때문에 오랜만에 보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예전에 이게 LG 패션이었어요. 이름이 이제 LF로 변경됐죠, 사명이. 근데 이 우리나라 패션주들이 주가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LF도 그렇고 한섬 아시죠? 여러분들 여자분들 마인, 타임, 시스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현대백화점 5층 가면 한섬 의류 많거든요. 그래서 한섬이 삼고초로 해가지고 그 분을 설득해서 데려왔거든요. 그 정지선 사장님인가 그분이 이제 70대 넘으신 한섬 사장님 설득해가지고 회장님. 근데 이제 LF나 한섬이 충성도는 높은데 굉장히 지금 주가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류주를 좀 응원을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오늘 그 코스피 종목은 하나오션입니다. 오늘 그 장 전부터 이슈가 많이 됐죠. 과연 이게 지금 빠질 것이냐 오를 것이냐. 근데 지금 결과는요. 지금 3.20% 오르면서 지금 106,400원입니다. 주가 좋죠. 자, 그 걱정하셨을 겁니다. 하나오션에 뭐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해서 딱 집어가지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저번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방문한 필리조 선소였잖아요. 그래서 그게 포함되니까 이거 완전히 하나오션이 그동안 올랐던 그 밸류의 일정 부분을 담당했던, 왜냐면 그동안 필리조선소 그 이슈로 꽤 많이 호재로 작용해서 올랐잖아요. 근데 그게 제재를 한다니까 저거 주가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 오히려 올랐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유안타증권에서도 그런 그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게 지금 뉴스에서는 막 떠들썩하게 나오지만 오히려 떠들썩하게 더욱더 격화될수록 국내 조선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분석을 내놨죠. 그렇죠?
그래서 미중 간 해상 분쟁이 격화될 경우 국내 조선업체들이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으며 이번 제재는 중국이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했다. 유한타 증권의 워딩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내용이 바탕을 해서 기술적으로 지금 빠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 14만 3천 원 유지했거든요. 지금 10만 6천 원대니까 지금으로부터도 한 40% 가까운 지금 목표 주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에서. 유한타 지금 14만 3천 원이 어느 자리냐면요. 2009년에서 2012년, 13년 그때 왔다 갔다 했던 중심축 정도가 14만 3천 원이에요. 그 자리가. 지금 이전에 대우조선해양이었잖아요. 이 당시에는 하나그룹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군함에 강점이 있던 대우조선해양을 하나그룹으로 데려오면서 하나오션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함의 장점을 살려서 대우조선해양이 뭐 장보고함이고 무슨 우리 안창호 그 유명하신 우리 그 독립운동가들 이름 딴 그 저기들 있어요. 장군이나 그런 것들에 다 그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을 따냈던 업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강점으로 필리조선소의 그 MRO에 들어간 거잖아요. 향후에 또 미군의 어떤 군함까지 만들 수 있는 뭐 그거는 쉽사리 내주지 않지만 미국의 군함은 미군만 만들고 미국인만 만들지 그걸 함부로 누가 내주겠어요? 우방국이라고. 근데 이제 그것까지 내다볼 수 있는 MRO 시장에 진출했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전신 대우조선해양이 일구었던 그런 업력을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 주가에 그 횡보했던 중심 축이 바로 14만 3천 원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만약에 그 자리를 점령한다고 하면은 이제 하나오션도 예전 대우조선해양이 갔던 2007년도의 그 고점을 노려볼 수 있다. 지금 HD 현대 미포는 이미 2007년도 고점을 넘어서서 지고 있잖아요. 좀 부럽죠.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하나오션도 많이 올랐지만 HD 현대 미포나 같은 조선주에서 더 잘 나가는 쪽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뭐 아까 전에 제가 LF 한섬 얘기했지만 뭐 그거랑 비교하면은 많이 바닥에서 올랐지만 사실 우리가 못 나가거나 다른 업종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그것보다 나니까 괜찮지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가 경쟁하고 있는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을 이기고 1등하기를 원하니까요. LF나 한섬이 저렇게 아주 곤두박질 쳐서 힘들어하고 있으니 야 그거에 비해서 우리 형편 낫네. 누가 이럽니까? 하나오션은 지금 같이 경쟁하고 있는 이 씬에서 HD 현대미포는 2007년 고점을 돌파했는데 아직도 2007년 고점에 비하면 멀었으니까 이건 2007년 고점을 가려면 30만 원 가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14만 6천 원이랑 14만 3천 원이라는 목표 주가조차도 그거의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부터도 40% 가까이 올라야 유한타증권의 목표 주가가 지금 달성이 되는데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네요. 그렇죠? 이미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고 14만 3천 원이라는 목표 주가가 이미 제시가 되었었다는 것은 그리고 이번 이슈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아까 말한 거에 더해가지고 또 추가적인 워딩이 중국 상무부의 제재로 하나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와의 거래는 금지되었지만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은 원래 중국과의 연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유한타증권은 한마디로 못 박았습니다. 이번 이슈가 아무 노이즈도 되지 않고 실제적인 영향력 자체도 없고 근데 그냥 하나오션이라는 글자가 거의 걸려 있으니 뉴스에 의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뿐이었다. 일단 증명이 됐네요. 유한타증권의 말이 지금 옳음이 증명이 됐어요. 일단은. 그렇죠? 자, 이 커뮤니티를 가보겠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반응일까요, 지금?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그 오늘 이슈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왔겠죠? 그렇죠? 자, 뭐 저기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딱 올려놨네요. 이분이 저기 중국 그걸 그대로 딴 것 같죠. 지금 한자로 나온 뉴스죠. 한자로 지금. 그렇죠? 한자로 나온 뉴스잖아요. 한자로 나온 뉴스에 그 중국 뉴스죠. 근데 여기만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 자회사, 하나 그 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그거는 이제 미국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그 파란색 줄친 부분 거기만 파란색만 미국 영어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중국 상무부 하나오션 자회사 5곳 제재해가지고 저분도 저거 때문에 걱정된다고 장전에 캡처해서 올리신 거예요. 근데 유한타증권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고 실제로도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오르고 있으니까 저분의 우려로 드러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뭐 모르죠 이게 어떻게.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바라는 겁니다. 이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 무역부 대표 그리어 그분 있잖아요. 그분도 애매모호하게 답변했거든요. 뭐 물론 애매모호하게 답변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어 무역부 대표 그분은 실무진이고 최종 결정은 결국 시진핑이랑 트럼프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경주에서 만날지 안 만날지 뭐 협상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뭐 그거는 모르겠다고 했고 13일 날 그 이 지금 뭐 관세 이런 부분 히토류에 대한 부분 실무진들끼리 이런 거 얘기 나눴다 이 얘기까지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분이 바라는 건 그런 거죠. 이거 다 뭐 그 전에 만나기 전에 싸우는 거다. 기세 싸움 하는 거다. 우리 뭐 그 UFC나 뭐 권투 시합 보면 항상 그 포토 저기 타임 있잖아요. 포토 타임 때 막 괜히 머리 박으면서 약간 막 침도 뱉고 밀고 뭐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막 그게 다 일부러 뭐 사전에 각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그럼 사람들이 더 보니까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나 보죠, 지금. 결국에는 둘이 악수하면서 끝나는 엔딩을 지금 바라고 있는. 뭐 이렇게 되면 주가는 폭등하겠죠. 지금 사실 중국 상해 증시도 오랜만에 정말 좋고 미국 증시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게 미중 무역 갈등이 두 증시에 다 좋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를 엮으신 분도 계시죠. 내일 오르면 하나 우승. 그러니까 어제 올렸기 때문에 오늘 오르네요. 이대로 끝나면 그럼 하나 우승인가요? 자, 하나 우승을 바라시는 분들 엄청 많죠. 우승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자, 어쨌든 간에 하나 오션 주가도 오르고 하나이글스가 우승하는 모습도 보고 하면 주주분들도 기분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분은 이제 기저귀 값 벌려다 육퇴하고 정말 이분이 만약에 마음이 맞다면 그렇죠? 뭐 물론 요즘에 하도 이게 실명제가 아니다 보니까 남자가 여자인 척하고 여자가 남자인 척하는 게 많아가지고 모르겠는데 정말 이 분이라면 그렇죠? 이런 분들 많잖아요. 기저귀 값 벌려고 이제 육퇴라고 애를 겨우겨우 재운 거죠. 아기를 막 겨우겨우 달래가지고 재우고 막 토하고 막 기저귀 갈고 한 다음에 이제 짬내가지고 이걸 산 거예요. 그때 막 방송도 보고 뭐 보고 했겠죠. 바쁜데 기사도 보고 그러다 이제 크게 물렸다. 이게 뭐람? 이런 분도 계시고 어쨌든 간에 이런 물리신 분들이 다 회복이 되려면은 아까 14만 원 그때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물론 그 전에 있으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런 분 계실까요? 2014년 이전에 물리신 분, 대우조선 해양 시절에 물리신 분은 아직도 엄청나게 올라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그 당시에 물리신 건 아닌 것 같죠. 기저귀 값 보려다가 얼마 전에 물리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좀만 오르면은 이제 회복이 된다. 그래서 기저귀 값 이상 버실 수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 지금 요즘에 로봇이 뜨거워서 오늘 SBB테크 보도록 할 텐데 SBB테크 가지신 분들은 조금 또 아쉽죠. 참 이게 어느 씬이냐에 따라서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가는 종목이 이렇게 달라져 버려요. 주인공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왜냐면 그 로봇이 예전에 갈 때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S그룹이 잘 갔잖아요. SPG, SBB테크. 얘네가 감속기 관련해서 급등했었잖아요. 지금. 저 때 언제예요, 지금? 2023년이죠. 2023년 3월 달에 보세요. 95,000원 갔잖아요, 이거. SPG도 그러고 이 S자로 시작하는 게 둘 다 감속기 만드는 업체들이거든요. 속도를 조절하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래야 로봇에도 관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절이 잘 갈 수 있는. 얘도 보세요. SPG도 2023년도 9월 달이잖아요. 그때 44,800원 갔죠. SPG도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긴 한데 고점 돌파를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SBB테크나 SPG 이런 것들이 주도주가 아니라 요즘에는 더 잘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하이젠 RNM은 와 오늘 또 상한가 가요? 지금? 제가 방금 폈는데 오늘 또 상한가 가까이 가네요. 지금 이거 25% 오르네요. 하이젠 RNM 지금 오늘도 25% 오르면서 역사상 신고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얼굴이 바뀌었어요. 지금 2023년도 아까 전에 2023년도 SPG, SBB테크 갈 때 얘는 태어나지도 않았네요. 그렇죠? 얘는 2023년도 6월 달에 상장돼서 2023년도에 랠리를 갈 때 하이젠 RNM은 태어나지도 않았었어요. 그렇죠? 태어나지도 않았었던 신생아도 아닌 지금 상황이었고 자 클로봇 봅시다. 클로봇도 이번 달에 신고가 갔죠. 얘도 그때 태어나지 않았네요. 그렇죠? 태어나지 않았던 종목들이 지금 신생 종목들이 다 두각을 나타내면서 지금 1등을 하는 바람에 예전에 이 기업 2023년에 감속기가 갔었으니 이번에도 똑같지 않겠느냐 해서 그리고 감속기가 가는 게 사실은 그쵸 그 논리는 맞죠.
로봇이 잘 팔리면은 로봇을 만들면 감속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SBB텍과 SPG를 감각적으로 매수를 했더니만 이번에 안 먹힌 거죠. 이번에 안 먹혔어요. 자, 물론 SBB테크도 그렇고 SPG도 지금 머리를 들이밀고 있긴 합니다. 지금 이거 지금 20개월 선을 다 돌파하고 있죠. SPG도 보시면은 20개월 선 돌파했고 SPG도 이게 SPG고요. SBB테크도 20개월 선 돌파하고 머리 들이밀었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시작되려는 새싹의 움직임은 있어요, 분명히. 근데 지금 주도하는 종목이 아니니까 좀 아쉬운 거죠. 자,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SBB테크가 현대자동차 그룹의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 모베드의 핵심 부품, 여기에 지금 협력하는 소식 하나 좋은 거 나왔네요. 지금 DNL 모듈 내에 조향 편심 구동기 개발에 협력한다, 이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소형 이 모빌리티 시장이 2030년까지 56.6%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SBB테크도 여기 핵 부품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이거는 이제 로봇 부품하고는 조금 더 다른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 보면 DNL 모듈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죠. 정밀 제어를 지원하고 다양한 동작을 가능하게 한 핵심 부품이다. 그러니까 감속기 그 기술을 그대로 적용한 거죠. 감속기가 속도를 제어하면서 로봇 팔에 보면 관절이 있어서 정밀한 움직임을 갖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구공도 잡고 유리컵도 날르고 이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고 그런 작업이 가능하게 하는 게 다 관절에 감속기가 들어가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소형 모빌리티에도 적용이 돼서 이제 지금 포트폴리오가 확대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상을 한번 쳐야 본전. 이 지금 제목에 단 거는 제가 커뮤니티에서 재밌는 글을 뽑아서 단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뒤로 가볼게요. 이 커뮤니티에 대한 내용은 어떨까요? 상을 한번 쳐야 본전 여기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3년째 대기 중인데 그냥 팔아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수님들 마이너스 160 정도인데 마이너스 160이 아마 160만 원인가요? 그래서 지금 저 영상을 올린 거거든요. 클릭하면 이제 남자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저렇게 이불킥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불킥 하시는 분들 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도 다 신고가를 가서 수익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자, 바로 이 부분이죠. SPG랑 SBB테크가 2023년에는 로봇의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 이번엔 대장주 역할을 못하다 보니 다른 것들이 다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소외되는 느낌인 거죠. 로봇 다 신고가 찍고 있는데 또 얘만 혼자 노네. 적당히 좀 하자, 이거고요. 그리고 2023년도 얘기 나왔네요, 그렇죠? 이 기억 때문에 굉장히 그냥 어떻게 보면 즉흥적이거나 아니면 이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있죠. 본능적으로 매수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게 성공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갔던 그 기억을,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 해도 좋지만 그냥 본능, 아시죠?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막 기술적 차트 열심히 긋고 막 난리치고 막 형광색으로 막 그어놓고 기본적 분석 막 재무제품 파놓고 막 그런 사람이 분석해가지고 종목 골라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이거 종목명이 너무 섹시하고 마음에 드는데 찍어가지고 잘 가는 것도 있어요. 물론 극단적인 예지만. 그래가지고 본능적으로 선택을 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본능이 틀린 경우예요. 2023년도의 기억 때문에 야 가겠다 이거다, 바로 SPG 바로 그냥 SBB테크 몰아 넣은 사람이 이제 본능에 실패를 한 거죠. 지금 본능에 지금 상처를 입은 경우죠. 그래서 2023년도에 비해서 주가가 반토막. 맞죠? 로봇 감속기 사실은 그때 공식이었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두산 로보틱스가 가면 바로 감속기가 가는, 이거 믿고 딱 했는데 지금 안 맞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가지고 포기할 게 아닌가. 아까 보셨죠? SBB테크랑 SPG가 지금 후발주로 좀 밀렸지만 약간 뒷방 노인네 같은 느낌이지만 뒷방 노인네가 지금 창호지를 걷어차고 나오고 있다. 창호문을 걷어차고 나오는 지금 경우이기 때문에 아주 실망할 때는 아니지 않나. 지금 뒤늦게 불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봇의 씬이 지금 폭발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코스닥에는 바이오랑 로봇이잖아요. 지금 바이오가 다 폭발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으로 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자, 사파를 준비했어요, 오늘도. 자, 아까 전에 미중 분쟁에 대해서 유안타증권이 그냥 일가를 해버렸고요.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다. 미국에서 만드는 배랑 중국이 연관이 없는데 중국이 제재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다. 이 얘기까지 했고, 그다음에 그 유안타증권이 말을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시장에서 저렇게 주가를 올리면서 그게 이상이 없다, 영향이 없다는 거를 증명을 해줬고, 그리고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진핑이랑 무슨 액션만 하는 거지 결국 악수하고 끊어가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발맞추어서 이런 모습을 그려본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화내가지고 싸우면 싸울수록 오히려 하나그룹은 연료가 돼서 날아가고 있다. 마치 여의도에서 일어난 불꽃놀이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거에 맞는 한 줄평을 준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울 때마다 하나로 오션.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시중에 돈줄을 조이는 양적 긴축, 퀀티타티브 타이트닝, QT가 곧 끝날 수 있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14일 필라델피아 연설에서 은행 시스템의 준비금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하면 자산 축소를 멈출 것이라며 그 시점이 몇 달 안에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양적 긴축은 연준이 보유한 국채나 주택저당증권의 만기가 돌아와도 새로 사지 않는 방식으로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정책이다. 코로나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푼 양적 완화의 반대 개념이다. 연준의 자산 규모는 2022년 약 9조 달러에서 현재 6조 6천억 달러 수준으로 줄었다. 파월 의장은 너무 빠른 긴축은 시장 불안을 부를 수 있다며 2019년 단기금리 급등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타이트하다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미국의 하나오션 제재에 이어 미국이 중국산 식용유 무역 제재를 경고하는 등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 시장은 상승 출발한 이후 상승폭을 점차 키워내고 있는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 위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시장 지수 상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지금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름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72%가량 강하게 오르면서 3,620포인트 위로 올라왔고요. 3,62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45%가량 오르면서 오늘 860포인트 재회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금 1.8%, 1.44%가량 각각 강하게 오르는 모습 포착되고 있다는 점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 상황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매매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장 초반에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현재 시간 기준 24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의 순매수가 눈에 띕니다. 4천억가량 강하게 사고 있고요. 개인은 반면 4,300억가량 코스피를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시죠.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5억가량 지금 방향성을 탐색하는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300억가량 순매수 중이고요. 개인만이 270억가량 팔고 있다라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일단 원달러 환율 오늘 개장 1,429원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1,424원 부근 지나가고 있고요. 6원가량 내린 모습, 이 파월 의장의 양적 긴축에 강달러가 조금은 주춤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에도 하방 압력을 어느 정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바로 오늘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시죠. 중국의 한미 조선협력 규제 우려로 급락했던 하나오션 주가가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중국의 제재가 한국 조선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증권가 분석이 나옴에 따른 겁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14일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을 상대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한화쉬핑과 필리조선소, 하나오션 USA 인터내셔널 등 5곳인데요. 필리조선소는 마스가 협력의 대표적인 장소로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곳이기도 하죠. 이 같은 소식에 전장에서 하나오션 주가는 5%가량 급락했습니다. 다만 오늘 증권가에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주가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KB증권에선 중국의 이번 제재가 한화그룹이나 한국조선 사업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들 기업이 중국과 인적, 물적 연관성이 없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유안타증권도 국내 조선업체들은 미국의 대리인 역할을 맡게 되며 오히려 수혜를 예상한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마스가에 대한 협력은 오히려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가운데 오늘 하나오션 주가가 장 초반보다 지금 점점 더 오름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3.3%가량 오르고 있고요. 어제 5%가량의 낙폭을 회복하는 듯한 모습, 지금 반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만 6,600원 선 지나갑니다. HD 현대중공업 주가도 3.43%가량 오르면서 마스가 협력에 대한 기대감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51만 3천 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주가도 확인해 보시죠. 삼성중공업 주가도 1.89%가량 오르면서 2만 1,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무장 해제시킬 것이라고 강경한 발언을 내놓자 국내 방산주가 동반 상승 중입니다. 현지 시간 1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향해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제시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만약 그들이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고 아마 폭력적일 것이라고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1단계 가자지구 평화 구상안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가자지구에 억류됐던 이스라엘 인질 등은 전원 석방됐습니다. 이스라엘도 구금하고 있던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모두 석방했는데요. 다만 2단계 평화 구상안에 의견차가 생기면서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단계 평화 구상안은 하마스의 비무장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견해차가 큰 상황에서 협상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주들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이 6.19%가량 강세입니다. 21만 4,5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가, LRG넥스원 주가도 2.13%가량 오르면서 45만 6,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도 오늘 2.14%가량 오르면서 95만 3,000원 선, 오늘 국내 방산주들 전반적으로 동반 강세 탄력 붙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SK하이닉스의 전체 메모리 시장 1위 자리를 내줬던 삼성전자가 한 개 분기 만에 다시금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3분기 매출액이 80조 원을 넘는 역대 최대 매출액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지난 2분기 빼앗겼던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1위 자리를 탈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삼성전자가 3분기 D램과 낸드 플래시를 포함한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약 27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SK하이닉스는 약 24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매출은 25%에서 13% 늘어난 건데요. 이 같은 회복세를 통해 4분기에도 삼성이 메모리 시장 1위를 유지할 것으로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전망했습니다. 또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삼성전자는 범용 D램, 낸드 수요 강세로 1위를 회복했으며 올해 부진했던 HBM 또한 내년부터 HBM3E, HBM4에 힘입어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키움증권에서도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63조 2천억 원으로 상향한다면서 목표가를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 오늘 삼성전자 어제의 낙폭을 조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2.29%가량 오르고 있고요. 9만 3,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도 지금 양전에 성공했습니다. 강보합권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0.12%가량 오르면서 41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테크잉 주가도 확인해 보시죠. 최근 들어 반도체 소부장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테크잉 6%가량 오르면서 6만 3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매출, 깜짝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장에서 4%가량 빠지면서 마감했습니다. 다만 오늘 다시 반등에 성공했고요. 증권가에서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여전하다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세워볼 자세한 전략, 저희와 함께 뒤이어서 알아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 기업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조진 타쿄뉴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3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내놨는데 네. 그리고 고점 9만 7천 원까지 넘어갔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 하락했고, 근데 오늘 이제 일부분 되돌리는 현상이 나타나네요. 근데 예, 실적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저께 실적 중에서 가장 핵심인 거는 결국 이제
컨센서스가 증권사들이 이제 삼성전자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어느 한 증권사가 아니고 전체적인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갖다가 평균을 해봤는데 10조 원이 좀 뭐 비슷했습니다. 10조 원을 안팎이었는데 어저께 이제 KRX 기준으로 이제 장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공시를 했는데 잠정 실적을 공시했는데 12조 원. 그래서 20%나 이제 뛰어넘는 실적이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죠.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분별로 반도체, DS, 그다음에 모바일 사업부에는 MX 뭐 이런 가전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냥 쭉 어떤 흐름을 갖다 팔로우를 하기 때문에 증권사들끼리 이제 순식간에 이제 증권사들 놀랐겠죠. 왜냐면 자신들의 업무가 이제 예측을 하는 건데 어쨌건 뭐 기분 좋은 틀림이긴 하지만 어쨌든 틀렸으니까 그래서 뭐 10%, 20% 틀렸으니까 이제 증권사들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왜 어디서가 이제 호실적을 갖다 내놨는지 이제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뭐 이상했던 대로 결국 20%나 어닝 서프라이즈 내는 것에서 가장 강력한 이유는 이제 DS 부문, 반도체 부문에서 사실 호실적이 나왔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CT그룹도 한 7조 원 정도, DS 파트에서 7조 원 정도를 갖다 예측을 했고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는 7.7조 원. 유한타는 가장 좀 높게 불렀습니다. 다른 증권사들 대략 한 7조 원 정도로 이제 그 DS 부문이 영업이익을 내놨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10조 원에서 20%나 더 앞선 그런 어떤 실적을 내놨다라고 이제 분석이 됩니다. 정확한 거는 삼성전자는 언제부턴가 이제 잠정 실적을 한번 내놓고 본 실적, 본 공시를 하기 전에 또 한 번 잠정 실적 비슷한 걸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IR을 갖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질문하면 거기다 Q&A 시간을 가지는데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해당 어떤 부문에서 실적 갖다가 이제 우월하게 내놨는지 아니면은 실제로 또 가장 관심 있는 분야 관심사 중 하나는 이제 파운드리가 실제로 이제 지난 2분기부터 파운드리가 대폭적으로 영업 적자를 줄였기 때문에 3분기엔 실제로 이제 영업 적자를 줄였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마 Q&A 시간을 통해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앞으로 이제 확정 실적까지 그리고 이후의 분위기 잘 나올 것인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네요. 근데 예. 어제 일단 잘 나왔는데 주가 떨어졌었어요. 예, 대표님은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예. 그 저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상보다 이제 실적이 잠정 공시를 보면서 놀랐는데 근데 이제 주가는 처음에 좀 올라갔다 횡보를 하다가 그런 정확하게는 점심때에서 1시 정도에서는 차트를 보면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여러 이제 언론사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반도체 경기에도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외국에는 유수의 언론사도 삼성전자의 실적 갖고 기사화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세론 뉴스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좋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실적이 좋으니까 그에 따라서 차익 실현했다. 이런 맥락으로 이제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하락한 것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해석에는 이제 동의하지 않고 그 해석에 이제 틀렸다 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저께 주가 흐름 보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랑 관련 없는 그러니까 그 하이닉스도 반도체 업종이니까 비슷하다 볼 수 있지만은 반도체 업종이 아닌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어떤 최근에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반도체랑 무관해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어저께 이제 되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주가도 떨어졌고 그리고 하나오션 주가가 떨어진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어저께 중국 상무부가 이제 하나오션의 미국 계열사를 비롯한 5군데를 갖다가 제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투심이 냉각됐습니다. 결국 이제 최근에 어떤 우리나라 주식, 뭐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주식을 갖다가 움직이는 큰 요인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입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였죠. 왜 우리한테 그 히토리를 갖다가 이제 반출을 갖다가 또 막느냐? 이 발언을 하면서 이제 금요일날 현지 시간에서 엔비디아가 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심을 갖다 어우르고자 뭐 그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벤스 부통령 등이 시진핑과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주가도 사실은 어저께 좀 월요일에 올랐는데 근데 화요일날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상무부에서 그런 발언을 내놓으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얼어붙었다. 그리고 이제 상무부가 그 발언을 하기 전부터 좀 안 좋은 발음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바람 때문에 결국 이제 어제 오전자 보면은 히토리 관련 종목들은 잘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해 대체적인 종목들은 약간 횡보를 하면서 힘이 없다가 여기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흐름이 보였는데 히토리 관련 종목들은 어제 오전부터 잘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사실은 미중 분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지 않고 더 격화되고 있다. 그러다가 쐐기를 이제 상무부가 이제
그 박으면서 발언이 나오고 그 발언이 이제 시장에 적용됐던 오후 1시부터는 이제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오션을 말할 것도 그래서 종목들이 계속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은 삼성전자가 실제로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이제는 실적이 잘 날 거 보고 생각했던 투자자들이 팔았다. 세론 뉴스가 아니고 그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미중 무역 분쟁이 강화되면서 거기에 이제 얼어붙으면서 그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오늘 원전과 조선 섹터가 그래도 시장에서 상승을 하고 있어도 어제 같이 빠졌잖아요. 예, 그런 거 예. 보면은 아직도 그리고 이제 여전히 상수로 미중 무역 이슈 이런 게 자꾸 타격을 주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대변수가. 예. 그런 흐름들 좀 잦아져야 될 텐데 상수라고 하니까 예, 좀 예. 답답한 그런 국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삼전 주가는 오늘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이긴 한데 최근 수급 흐름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이거 호실적인데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호실적인데 떨어진 이유가 대외 변수, 그 미중 분쟁의 대외 변수 때문에 이제 그 떨어졌다 보면은 딱 일견 드는 생각은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어저께 외국인들은 한 2,500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갖다가 떨어뜨리게 만든 수급에 누군가 매도했으니까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 매도를 갖다가 그 강하게 밀어붙인 그 주체는 어디냐? 기관입니다. 어제 기관이 또 그에 상응하는 외국인의 매수만큼 기관이 이제 매도를 하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은 전체적으로 거래 어떤 상황 흐름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자아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 자신들 리서치를 해가지고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지 않고 뭔가 불안해. 그럼 먼저 이렇게 팔거나 야 이제 사도 되는 거야 그럼 같이 사거나 뭐 이런 이제 흐름이 많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나라 기관들의 실력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어제만 결과만 보더라면 이제 외국인들은 의외로 많이 샀다. 2,500 정도 샀고 기관들이 그에 상하만큼 팔면서 삼성전자 주가를 밀어내리는 그런 어떤 그 최종 결과를 갖다 도출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네. 근데 미국과 중국의 분쟁도 있었지만 EU와 유럽, 네덜란드까지 뭔가 다 중첩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저께 그 중국 상무부가 그 격한 발언을 하게 된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어떤 요인도 있었다고 추정이 되냐면 주말 사이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 ASML이죠. 예. 분광학의 거의 독보적이고 독점적인 기업인데 ASM에서 분산 회사가 있습니다. 분산 회사를 중국 기업이 왜냐하면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중국은 상당히 이제 서방에서도 우리나라하고도 친하게 지내면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자본이 많다 보니까 중국의 자본을 갖고 이 회사 저 회사 샀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랜드로버도 영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지만 실제 소유주는 중국 회사입니다. 그런 식으로 네덜란드 ASM에서 분사한 왕카라는 어떤 회사를 갖다가 중국 기업이 샀었는데 주말 새에 나온 뉴스는 뭐냐면 네덜란드 정부가 강제적으로 독단적으로 야 니네 중국 경영진들이 외교 안보상의 중요한 정보를 갖다 빼내고 있어. 그래서 그 완카의 그 경영진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아니 우리가 돈 내고 샀는데 우리 경영진들에서 니네 왜 불이익을 주냐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반발한 것을 중국 상무부가 직접적 반발의 성명을 내지 않고 그러기엔 또 모양새가 빠지니까 다른 어떤 중국의 관련 유관 협회가 이제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저께 중국 상무부가 이제 잇따라 사실 우리나라 하나를 갖다가 이제 그 제재했다기보다는 하나가 미국에 있는 계열사들이 있는데 계열사들이 왜 필요했느냐? 하나 필리조선소를 갖다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인수할 때 필요한 계열사들을 갖다가 제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우리가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미국의 어떤 해군을 갖다 증강시키려는 어떤 프로젝트를 갖다가 그 어깃장을 놓으려는 수수다라고 해석이 되죠. 그런 맥락에서 어저께 하나오션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무부의 그 발표관이 또 다른 협회가 발표를 하면서 네덜란드의 그 기업에서 네덜란드 정부가 강제적으로 이제 그 경영에 관여하니까 거기에 반발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울리면서 어저께 상무부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서방 세회에 대해서 반발하는 어떤 모양새를 취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투심이 악화됐다. 그럼 뭐 미국 증시도 오늘 떨어진 이유도 사실은 그 때문에 떨어졌다고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런 또 배경이 있었군요. 예. 네, 말씀해 주셔서 알았네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과 중국의 분쟁을 제외하면 삼성전자 주가에 리스크 될 만한 거 그건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예. 그러니까 현재 리스크 될 만한 거는 현재로는 없다. 다만 이제 가장 현재 리스크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삼성전자가 이제 9만 년째 회복했는데
진짜 꿈에 그리던 10만 전자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웃는 이유는 3년 전에도 10만 전자 된다는 얘기했으면 그 얘기 리포트 나오면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그 바람이 있으면서 그 바람이 사실 거품을 만들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생각이 나서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전자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언제 엔비디아 납품할 것이냐. 그래서 저랑 같이 계속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엔비디아의 그 중저가 칩 H20이라는 저가 칩에 짝이 되는 H뱀 납품한 적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관건을 보는 건 뭐냐면 비싼 칩, 뭐 H뱀, 블랙엘 이런 비싼 칩에 짝이 되는 H뱀은 언제 납품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2년 정도 온갖 우리나라 여러 언론사에서 뭐 납품을 했다, 뭐 젠슨항이 뭐 그 승인을 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지만 아직 납품을 못했습니다. 왜? 삼성전자가 만든 HBM이 실제적으로 TSMC에 보내서 완제품을 만들었는데 완제품을 만들고 나서 보면은 에러가 생겨요. 안 돌아가요. 그러면 HBM 같은 경우는 이제 개당 칩 하나가 이제 도면을 사는 게도 3만 달러입니다. 이제 블랙 같은 경우는 도면을 사더라도 7만 달러니까 환율 1,400원을 계산하면 거의 뭐 1억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가의 칩인데 HBM을 끼워 넣었더니 안 돌아가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 제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도 소울밴더 지금까지 거의 SK하이닉스가 단독으로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불안하죠.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만약에 어디선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야 엔비디아 미안한데 이번 달에는 좀 몇 개 못 주겠어 이러면 이제 HBM이 못 들어오면 엔비디아 칩 못 파니까 당연히 이제 뭐 굳이 SK하이닉스를 갖다 견제하려는 의도가 아니어도 당연하게 상식순으로서 여러 이제 그 멀티밴더를 원하게 됩니다. 그 삼성전자가 강력한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성능이 뒷받침 못하니까 이제 계속 납품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되려면 결국 이제 HBM3, 뭐 12단, 그다음에 내년에 HBM4부터는 그 납품을 할 수 있어야 돼. 납품을 할 수 있다면 그때는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 네.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어쨌든 뭐 납품이 될 거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주가가 예. 계속 가는 걸 텐데 만에 하나 이게 안 좋게 되면 결국 최선호주는 SK하이닉스로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왜냐면은 예. 이게 이제 그 선착의 효과라고 볼 수 네. 있는데 그 HBM의 그 중요한 HBM을 납품하는 SK하이닉스가 여러 가지 HBM을 내놓고 나면은 그 HBM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SMC가 자기가 갖고 있는 베이스 다이를 합니다. 베이스 다이랑 SK하이닉스의 그 HBM을 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고객들에게 보내야 되는데 결합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뭐 HBM의 8단은 DRAM 8장을 쌓았고 TSV 공정 무엇이고 이런 걸 말고도 복잡하고 미묘한 공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미묘한 공정들이 있는데 이때 이상하게 그 여러 가지 복잡한 미묘한 공정들을 일단은 돌려야 되니까 SK하이닉스 HBM에 최적화하도록 TSMC가 맞춰놨어요. 베이스 다이가 맞춰놨어요. 그러다 보는데 삼성전자의 HBM 가져오면은 이미 최적화된 공정에 맞춰놓은 곳에 어긋나면서 이제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제 계속 SK하이닉스가 독보적으로 이제 1위 기업이 올라섰고 그리고 심지어 뭐 사실상 DRAM에 있어서는 삼성전자를 갖다 제치고 1위 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삼성전자가 이제 일단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 또 다른 요소로는 이제 긍정 요소는 무엇이냐면 모건 스탠리가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할 수도 있지만 작년 추석 때로 기억나는데 모건 스탠리가 리포트를 내면서 네. 뭐 겨울이 온다. 메모리 반도체 겨울이 온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그 SK하이닉스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그랬던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반도체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인데 네. 이게 언제까지 가냐? 27년까지 간다. 보통 이제 그 주식하시는 분들은 뭐 어느 정도 인지하시지만은 보통 시장의 전망은 3년을 보거든요. 이게 확 바뀐 건 이례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례적인 거가 어떻게 보면은 모건 스탠리가 자신들이 내놨던 작년에 그 가을에 내놨던 보고서를 철저하게 이제 그 무시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뀌었나요? 에너지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바뀌진 않은 것 같고 그런 자신의 실수를 철저하게 인정했다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전에도 모건 스탠리가 자신의 그 과오를 인정하긴 했었습니다. 이미 벌써 몇 달 전에 했죠. 근데 이 과오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여서 뭐 시티그룹, 뭐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이 다 슈퍼사이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슈퍼사이클 얘기하는 게 다 근거가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모건 스탠리가 27년까지 슈퍼사이클이다. 그러면 이제 무슨 말씀드리냐? 삼성전자가 비록 HBM에서 여기서 HBM, 엔비디아만 공급을 못한 것이 AMD는 이미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MD의 볼륨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삼성전자의 매출과 수익도 좋아진다. 이런 맥락에서 삼성전자가 범용 DRAM에서 워낙 볼륨이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슈퍼사이클이 되면은 삼성전자의 이득도 커지고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DRAM에서 생긴 온기가 어디로 퍼졌냐면 낸드 플래시로 퍼졌어요. 네. 낸드 플래시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HBM과는 무관하고 다만 이제 그
AI 서버에는 일부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반도체 수요가 많다 보니까 낸드 플래시로도 이제 퍼졌다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냐? 낸드 플래시의 강력한 기업 중 하나가 미국의 샌디스크거든요. 샌디스크가 지난 한 달간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거의 뭐 10만 원을 육박할 것 같고 SK도 너무 올랐죠. 40만 원 돌파했죠. 샌디스크는 지난 한 달간 수익률이 거의 50% 육박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AI가 일으킨 반도체의 그 혁명이 낸드 플래시까지 가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회사도 전체적으로도 지금 호황 국면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볼륨으로는 가장 막강한 이제 그 덩치를 자랑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도 판가가 올라가는 수익성을 갖다가 담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7년에 모건 스탠리가 발표한 그 슈퍼사이클의 삼성전자 역시 수혜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이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가 2.5% 양봉의 흐름으로 예. 93,800원, 900원, 94,000원 넘으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낙폭을 줄이고 있는 삼성전자인데 그 관련 기업의 포인트 매번 잘 잡아주시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기업 분석 함께했고요. 조호진 뉴스온 타키온 뉴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 김수연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는 미중 갈등 국면 속에서도 코스피 지수가 3,600선을 지지하면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 날씨 흐름 보시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들 보시면 이 미중 갈등 관련 키워드들이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토류나 사료주들이 움직임을 보이는 건데요. 히토류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면 중국이 지난 9일이었죠. 히토류 수출 통제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미중 갈등이 격화될 때마다 국내에서는 히토류 관련주들이 관련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사료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두 수입 중단을 강하게 비판하며 식용유를 비롯한 교역 품목 에 대한 대중 보복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시사하자 오늘 국내에서는 사료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주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강세를 보이자 오늘 섹터 전반적으로 맑은 하늘 보이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였죠. 네이버가 미국 로봇 스타트업에 신규 투자를 단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로봇 섹터에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방산주도 오늘 쾌청합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향해 강경 발언을 내놓자 오늘 관련해서 오늘 방산주의 센티가 자극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조선주 어제 흐림을 딛고 오늘 맑은 하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중국이 하나오션에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하며 마스가 프로젝트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유안타증권이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추심이 빠르게 회복됐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오션이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있는 선박들은 미국 내에서만 운항하는 국내선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거래가 필요하지 않아서 실제 피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인데요. 이런 분석 속에서 오늘 조선주 맑은 하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폭염같이 뜨거운 날씨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3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 속에서 오늘 주가에 강한 햇빛이 쏟아지고 있고요. 다음 기업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맑은 하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완성차 업체에 4년간 6,710억 원 규모의 음극재를 수주할 것이라는 이 결과가 나오면서 오늘 맑은 하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 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업은 샘표인데요. 미중 갈등 국면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식용유 교역 중단을 시사하자 오늘 폭염같이 뜨거운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상한가를 기록하긴 했지만 현재는 이 매수세가 둔화되면서 상승폭이 줄어든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오 기업 라파스입니다. 자사의 니들형 비만 치료제가 임상 2상을 앞둔 가운데 노보노디스크 등 여러 파트너사가 눈여겨보고 있다는 이런 증권가의 리포트가 재부각되면서 오늘 맑은 하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10월 15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식용유 및 기타 교역 품목과 관련된 중국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트루스 소셜에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지 않아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는 경제적 적대 행위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식용유를 자급할 수 있다며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양국은 내달 10일 관세 휴전 만료와 이달 말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화와 제재를 오가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중국 선박에 톤당 $50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했고 중국도 미 선박에 맞불을 놨다. 또 중국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고 미국은 기존 55% 관세에 100%를 추가하며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예고했다. 히토류 배터리 AI 반도체로 번지는 이 무역 전쟁은 사실상 기술 냉전의 2라운드로 식량 에너지까지 확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네, 삼성전자가 2% 다시 오르면서 어제 낙폭을 되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는 3,620선 위에서 움직이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서 더 덕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인 섹터는 원자력, 로봇, 건설, 전력, 설비, 전선 강합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는 두산에너빌리티, 보성파워텍, 삼성물산, 로보스타, 휴림로봇, GNC 에너지 등에 눈에 띄는데 결국 이런 섹터밖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켓나우 2부 1도 실적 소식 잘 가지고 오전 10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